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봉의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합니다. 도청 인근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략이기도 한데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도심 중앙에 우뚝 솟은 봉의산. 해발 300m로 강원자치도청을 품고 있는 춘천의 대표 진산입니다. 근린 공원으로도 지정돼 동서남북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 4개 코스가 7.2km 구간에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가 비좁고 시설도 열악해 인근 주민들만 찾을 뿐 발길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봉의산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도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육동환 춘천시장에게 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두 단체장이 민선 국이 출범과 함께 사업에 시동을 건 겁니다. 주민들은 벌써 기대가 큽니다. 정비가 되면 춘천 시민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그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와 춘천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진 중인 녹색자금 지원 사업 공모에 춘천 봉의산을 비롯해 삼척 봉황산, 태백 매봉산 등 3곳의 둘레길 조성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10월 사업에 선정되면 복권 기금이 지원돼 둘레길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향후 도청 이전을 앞두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둘레길 조성도 대책의 일환입니다. 우리 이 봉의산의 아름다움과 우리 춘천시 소양강의 아름다움 이것을 다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바로 무장의 나눔길입니다. 춘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달 중 춘천 봉의산 등 도내 둘레길 조성 대상지 3곳을 찾아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다음 달 12일까지 휴가철 특별교통소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 기간 동안 영동선과 서울-양양선의 소형 자동차 전용 갓길 차로를 탄력적으로 개방하고 불가피한 긴급공사 외 본선 차단 작업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교통 안내와 휴게소 교통관리요원 등 인력도 보강합니다. 휴가철 강원권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24만여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별 전형과 입시 정보 등 대입 관련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입시 설명회가 오늘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와 지원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7 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과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전략, 지역 의사제 활용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어 진행된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주요 대학 재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수험생별 성적과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일대 일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단순히 대학의 학과 선택을 넘어서 변화무쌍하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최고의 교육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하겠습니다. 춘천의 꿈나무들이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또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향하고 글로벌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까지 긴급 점검을 벌여 357건 적발됐으며 이 중 71건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또 강릉 강경골과 양양 달천, 태백 사베리골 계곡 등을 정비하고 정비된 곳엔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공공배달앱 먹개비 가맹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먹개비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할 경우 가맹점에 지원되는 배달비가 한 건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가맹점별 최대 지원 한도도 한 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상징 건축물이 될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발표가 석 달 가까이 미뤄졌는데요. 오는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촉박한 공사 일정과 국가 상징성 보완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트워크 현장 TJB 김소영 기자입니다. 네모 반듯한 건물이 정원, 연못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웅장한 집무실 본관 외형은 한옥 처마와 단청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감도 곳곳엔 우리 전통 공간 개념인 채와 마당을 담았고 지붕엔 창호를 형상화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 당선작 지혜의 풍경입니다. 당선작은 지난 4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건축물인 만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청와대 존속 기간 그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합시다. 이후 행복청은 전문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설계안을 재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석 달 전 공모 당시 선정된 당선작 그대로였습니다. 전문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았지만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행복청은 외형은 유지하되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디자인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계획대로 2029년 8월 전까지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행복청은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시공 공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 총리실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석 달간의 검토 끝에 설계안은 공개됐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 건축물의 완성도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요양원 입소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요양원장이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이 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내 한 요양원에서 일하며 특정 입소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는 요양원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척시가 삼척해수욕장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지난해보다 확대했습니다. 중형 워터 슬라이드 2종류와 대형 에어 풀장, 아치형 분수 등을 설치했으며 다음 달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삼척시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안전 유도 라인을 설치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실내 라돈 조사에 참여할 가구를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택 1,300호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에 진행됩니다. 미리 설치한 라돈 검출기를 분석해 주택별 라돈 농도를 산출하고 참여 가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지원 AI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